그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지구고요. 네. 이게 사과예요. 사과예요. 얘가 지구가 얘가 사과가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는 이렇게 돌다가 얘는 안 당겨. 그냥 계속 길을 돌까요? 잃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예.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시골에서 해봤었거든요. 예, 예. 이거 쥐불놀이. 예, 예, 예. 철사에다가 깡통 매달고 예. 그때 손과 이 깡통을 연결하는 철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잡아당기는 중력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예, 사라졌어. 예. 그럼 날아가죠. 날아가죠. 예, 날아가죠. 예, 예. 그런데 실제는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힘이 중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기 거잖아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쥐불놀이 할 때 계속 돌리면 똑같은 거리로 계속 돌잖아요. 네. 그래서 중력이 있어도 얘가 공전하면 거리가 줄어들지 않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도 어쨌건 인공위성도 그 중력이 맞아요.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 중력 때문에 그 각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맞아요. 쏘는 거지. 이렇게 우주의 중력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알게 된 거는 뉴턴 덕분에 뉴턴이. 들었다는 예, 게 맞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뉴턴 살았을 당시만 해도 물리학이 사실 명확하게 다른 학문 분야랑 구별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뉴턴은 스스로를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정작 자기는 철학자라고 그랬다고요? 자연 자연 철학자? 뉴턴을 수학자들은 수학자라고 해요. 맞아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라고 하고. 두 개 다 전공했네요. 수학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미분 적분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여기까지만. 미분적분 업적도 없습니까? 영국의 조폐국장을 하셨어요. 영국의 조폐공사 사장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갔죠? 거기서 영국 돈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은하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갈았지? 깎아서 깎아서 팔으려고. 그러면은 은가로 모아갖고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겨. 아, 이거 복사구나. 당시에 유통됐던 은화 금화 보면은 처음에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나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동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그 맨 바깥쪽에 뭐 있는지 아세요? 까끌까끌하게. 그렇지. 까끌까끌하게 톱니 모양 톱니 있잖아요. 모양. 이거 뉴턴이 만든 거예요. 진짜로? 통전 여기 왜냐면은 이거 갈았냐 안 갈았냐? 이게 없어지면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뉴턴이 한 거예요. 그게 우리 동전에도 있는데. 사실은 뉴턴이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하는데 투자? 그렇죠. 실패? 뉴턴은 주식에 완전 실패했어요. 아이고. 약간 그때 당시에 남겼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우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었다. 명화 같네 삶이. 진짜. 자기 계좌를 미분해 버리시잖아요. 중력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웠고 달이 왜 지구를 도는지도 너무 쉽게 뭐 알려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그럼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아니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은 게 아인슈타인 얘기를 또 예고를 딱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기차 처음 탔을 때 이 특수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물체 관찰자가 가속도가 없을 때 0일 때 성립하는 이론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속도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요. 더 일반화한 건데요. 근데 중력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왜 나와야 되죠? 이게 정말 이거 재밌어요. 뉴턴 건데. 예. 아니 관찰자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랑 중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또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고 실험 오케이. 우리가 지금 기차칸에 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발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죠. 네. 그게 다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우주에 이거밖에 없어, 이 칸밖에. 우리 아래에 지구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칸이 만약에 위로 엄청나게 빨리 들어 올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중력, 이 힘을 느낄지 안 느낄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 기차칸 전체를 누가 위에서 들고 휙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힘을 느끼죠. 휙 올려. 쭉 올리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밑에 예를 들어 체중계를 올려놓고 얘를 올려놨어요. 네. 그럼 지구가
이 사과를 잡아당겨서 중력을 사과가 느끼는 건지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누가 휙 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과가 아래 자기 밑에 있는 체중계에서 무게가 눈금을 가리키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사실 반대였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게 중력과 관찰자가 가속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과가 같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력과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를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잡아당기고, 건지 예. 위에서 누가 휙 들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없다. 그걸 약간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력이 관성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관성력은 가속하는 좌표계에 작용하는 힘. 관성력이. 네, 그걸 관성력이라고 해요. 자, 관성력 좀만 쉴게요. 관성력.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맞아요. 쏠리는 거는 그렇지.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버스랑. 그렇지. 근데 버스가 멈추면은 나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 때문에 앞으로 가지.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력이 관성력이다. 그렇죠. 다시 엘리베이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 엘리베이터 좋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다 체중계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저는 무게가 찍히잖아요. 70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자유낙하면 0이 찍히죠. 네. 근데 누가 위에서 땡겨요. 그럼 또 70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몸무게 70과 우리가 가만히 서서 중력이 작용할 때 70이 같다. 같기 때문에 가만히 몸무게를 재고 있는 상황도 사실 누군가 땡긴 것처럼 그건 우리가 똑같다는 움직이고 거예요. 있는 상황과 네, 같다는 거잖아요. 등가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등가? 등가 네. 등가 같다. 그래서 아까 제 앞쪽에 그 우리가 MA와 MG를 MM을 삭제시킬 수 있었던 게 지금 거기로 돌아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식에서 MA에 있는 M은 관성을 재는 거고요. MG의 M은 중력을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웠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거예요. 아,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네요, 지금.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거든.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중력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데 앞에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결국 시공간에 관계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오게 되면 이제 가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공간이 판판하지 않고 휘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래서 나오는 얘기. 시공간이 휘어진다. 가속이라는 게 중력과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얻은 게 결론은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물체가 어디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형돼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데. 이해했나요? 아니 근데 무거운 물체가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 논리를 또 뒤집어 버렸구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거다. 네.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0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생겼어요.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이 변해야죠. 변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가속도의 효과가 중력의 효과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것만 있어도 변형이 있어야 된다.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해야 변해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시공간이 변해 있어야 된다. 왜? 중력과 관성력은 같으니까.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돼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세요. 너무 큰 그릇이야. 저 아직 사실 잘 이해 안 돼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 네, 이해 안 되고 시공간의 휘어짐과 가속도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시공간을 본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관찰자의 속도가 변하죠. 네,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시공간이 변해야죠. 왜 시공간이 왜 변해야 왜 되는 변해야 거예요?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등가 원리는 우리가 가속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것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력을 일단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계속 변하는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시공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은 그 사람의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변하진 않아요.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변해. 그럼 시공간이 변해야죠. 그래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전 이해했어요.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아. 이대한 교수님이 설명 한번 해봐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우주선을 상정했잖아요. 네,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왕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2년, 1년. 그 상황에서는 지구에서 본 것보다 거리도 짧아지고 앞에 있는 시간도 느리게 가고. 짧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서 어쨌든 가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속을 하는 동안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그렇죠. 시간도 점점 우리가 그 사람의 시계를 보면 느려지죠. 느려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시공간이 휘네요. 변해야죠. 그러니까 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변하네요. 말고 시공간이 변한다라고 변하네요. 가속 운동할 때 그렇죠. 시공간이 휜다. 예. 이건 이해가 그런데- 됐고 근데 등가 원리 때문에 맞아요. 가속 중력이 운동을 같다는 하는 거야. 것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무거운 물체만 있어도 시공간이 휘는구나. 예, 맞아요. 어유 완벽 정리. 드디어 이 처음 의했어 이거는. 그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시각화를 잘한 아주 멋진 동영상이 있어요. 시공간이 휘어진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거 트램폴린 아닙니까? 이분이 가운데 공을 무거운 걸 하나 놨잖아요. 네. 저게 일종의 태양. 무거운 천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가운데 이 공이 있으면 이 천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을 이 지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계속 주위를 돌면서. 예, 움직이죠. 빨려 들어가진 않고. 이게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일반 상대론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거운 물체가 어쨌건 시공간을 좀 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뉴턴의 관점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에서는 이 천이 없어요. 그냥 이 작은 구슬을 이 가운데 있는 무거운 공이 잡아당겨서 돈다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가운데 놓인 무거운 공하고 이 행성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무거운 공은 얘를 휘게만 한 거예요. 질량이 무거운 게 있으면 이 무거운 질량 근처에 시공간이 휘어요. 근데 물체가 오면 물체가 씌워진 시공간 위에서 도는 거죠. 어쨌건 시공간이 휘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도 얘네들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또 하신 거죠. 맞아요. 예. 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또 여기서 막혀 있는 포인트는 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여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간을 휘었을 때 왜 지나가는 천체나 물체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력장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시공간으로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아, 시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휘어진 시공간에서. 예를 들어 지구 표면 이렇게 지구본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에서 우리가 적도에서 출발해서 북극으로 가요. 그냥 계속 걸어가. 그러면 지구를 관통하고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난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갈 때 우리 지도를 쫙 펴면은 비행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직진으로 가는 거고 최단 경로로 가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주어진 행성 혹은 항성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보면 태양 주변으로 지구랑 달이 같이 돌고 있잖아요. 돌 때 최단거리로 가는 방향은 그 조심하게 최단거리가 길이는 아니고 시공간 4차원에서의 4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공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재밌는 이렇게 아이디어네. 도는 것보다는 그렇지.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게 그렇지. 최단거리다. 그렇지. 좋은 얘기. 그렇게 해서 그래도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라서 홀로
수동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1960년대에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물체는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시공간은 물체한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작용에 있는 거죠. 물체는 시공간을 이렇게 휘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시공간은 자 이렇게 휘었으니 너는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이건 자연의 계약이야. 그런 거잖아요.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또 욕심이 나는 게 중력장 큰 별 주변에서 별빛이 휘잖아요. 네. 그 왜 휘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중력과 가속하는 효과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로 세게. 네.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빛을 쏘면 이 사람은 이 빛이 그냥 똑바로 가는 걸 봐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자기가 보여요. 근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얘가 그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빛이 다음에는 떨어진 다음에 여기 닿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의 빛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가속하는 좌표계에서 빛이 휘는 걸 설명했는데 아까 가속하는 사람이나 중력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그렇게 해서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근데 그럼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빛이 더 많은 거리를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그래서 봤을 때는? 시간이 왜 그 중력이 있으면 느려지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가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고 나중에 빠르잖아요. 처음엔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조금 느리게 가요. 근데 나중에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느리게 가죠. 네. 그럼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 차이 있죠. 네. 훅 떨어지는 차이. 그 차이가 가속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또 뭐라 그랬죠? 가속하는 효과와 중력의 효과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아래쪽이 중력이 강하잖아요. 중력이 강한 쪽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중력이 그러니까 시공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간도 느리게 가게 하고 시간도 느리게 하게 빛도 하고, 휘게 하고. 빛도 휘게 하고. 근데 너무 잘 알겠어요. 내가 또 밖에서 관찰자로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가지만 밖에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 내 있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마법은 아니고 그냥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래 거. 야만 돼요. 지금 요 부분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충격받으셨구나. 희한한 세상이네. 근데 이게 다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작아서 그렇지. 맞아요. 요즘은 시계가 너무 정확해갖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서 여기보다 시계가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그걸 재요. 이제 기술이 그렇게 돼요. 이제는 공식 이런 걸 안 하고 직접 눈으로 재. 시계 스위스 거예요? 아니요 원자 시계라고 스위스제로 안 돼요. 원자 시계요? 원자 시계가 있어요? 요즘 어느 정도냐면 요새는 몇 센티미터 차이를 재요.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획기적인 생각을 왜 또 하게 됐을까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도 사실 그 당시 뭐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뭐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설명 못한 게 좀 있었어요. 설명 못하는 거 약간 의문점도 있긴 있었군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수성의 궤도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성의 궤도가 한 100년마다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나요. 뉴턴의 이론으로 계산을 하면은 오차가 생겨요. 그 이론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칸이라고 하는 맞아요. 가상의 행성도 존재를 했어요. 그 조그마한 행성이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존재를 한다면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밝혀져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의 이론이 나오고 그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수성의 궤도를 적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오차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방금 얘기했죠. 그거를 보임으로써 이거 맞는 거 맞아 아니야? 떨어진다. 라고 하다가 소름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일식 때 보통은 일식이 아니면 태양 가까이 있는 별빛을 못 보거든요. 태양이 워낙 밝아서. 근데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뒤쪽에 있는 별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면서 중력으로 인해서 별빛이 휘는 거를 관찰했죠. 그럼 뉴턴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좀 뒤집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요. 별개로 생각했어요. 분리되어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다른 걸 얘기한 뉴턴은 거잖아요. 시공간이 딴 거다. 딴 거다. 아예 딴 거다. 특수상대성이는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엮여 있다.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얽혀있던 시공간이 복잡하게 꼬인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학계에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뉴턴이 훨씬 더 선배 아닙니까? 선배죠. 선배인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약간 다른 걸 내놨어요. 예,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학계에서 족보 없는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지금도 뉴턴의 역학을 건드리는 건 되게 금기시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근데 물리학에선 어땠어요? 아마 뉴턴이 물론 먼저 죽었잖아요. 네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고 뉴턴이 이걸 이해하면 뉴턴은 기뻤을 거예요. 아 오히려. 당연하죠. 근데 후배가 또 다른 것들을 찾아냈네. 과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저기 슬퍼하는 과학자는 저는 제대로 된 과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이렇게 더 멋진 발전하는구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으면 뉴턴이 고마워하지. 너 말이야 후배가 그랬을 리는 전혀 없어요. 좀 약간 좀 신기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과학자분들은. 아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로맨틱한 느낌이 좀 있는 게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턴의 세계관이 되게 로맨틱한 세계관이잖아요.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되게 로맨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어떤 그 본성, 우주의 어떤 참모습을 아인슈타인이 있기 전까지 다들 약간씩 오해해오거나 잘 몰랐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우주에 출현하면서 우주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뭉클한 게 있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게 된게 우주에 아닌가. 그 인간이 없다면 우주가 얼마나 서운해할까. 그렇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오늘 교수님 2주 동안 우리 아덕으로 또 아인슈타인 또 전도사로서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이제 저 내려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오늘은 특히나 너무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느라고 빵도 안 드셨어요. 자 지금부터 먹방 타임. 먹는데?